자,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빅데이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지난주 문제를 냈던 거 풀이 동영상 하나와 오늘 수업에 관련된 요 카이스케어 테스트4 하디바인베르 이퀴리브리움에 대해서 하는데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9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요까지 설명을 하고 요거에 대한 계산을 여기 코라보라토리 파이썬 코라보라토리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파이썬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카이스퀘어드 테스트입니다. 이제 하리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하리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것은 P라는 얼릴 프리퀀시, Q라는 얼릴 프리퀀시가 있다. 한 로커스에 P와 Q 얼릴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P 얼릴의 프리퀀시가 있고 Q 얼릴의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더해서 1이 돼야겠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노타입 프리퀀시는 P 플러스 Q의 제곱을 하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노타입이라는 건 우리가 다이플로이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얼릴의 조합에 의해서 이제 지노타입이 결정이 될 텐데 그것들의 프리퀀시, 지노타입의 프리퀀시를 얼릴 프리퀀시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가설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앞에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랜덤 메이팅이 있어야 되고 모든 조합은 비슷한 수의 자손을 낳아야 된다는 게 있을 것이고 뮤테이션은 없다. 다들 비슷한 정도의 건강해야 된다. 이런 가설들이 다 있었죠. 그걸 만족해야지만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론이 어떻든 간에 정확하게 맞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디 바이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 예를 들어서 0.2% 0.2 20% 그리고 반대쪽 디노타입 80%를 예측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정확하게 20%가 안 되고 80%가 안 돼. 19.9% 79. 81. 몇 프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에이 틀렸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대충 맞다, 대충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통계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생물 한 사람이 통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통계는 항상 할 때마다 어려운데요. 근데 통계는 과학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맞다 틀렸다를 대충 맞아요, 대충 틀렸어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통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P와 Q에서 주어진 P, 주어진 Q 이게 뭐예요? 얼릴 프리퀀시죠. 그래서 지노타입 프리퀀시가 P제곱, EPQ, Q제곱은 1을 만족하는가를 테스트해야 된다는 거죠.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한다. 카이스퀘어 테스트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상한 값과 실제로 관찰한 값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가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expected와 observed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카이스퀘어 값이 올라가죠. 그렇죠? 카이스퀘어 값이 올라가면 요 y축 difference by chance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 카이스퀘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p 밸류가 작아지면 우리가 리젝트 기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기각을 해요? 귀무가설을 기각하죠. 귀무가설이 뭐야? observed와 expected가 같은 샘플에서 나왔다, 같은 집단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이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집단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찰한 거다 라는 거죠.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빵이 되면 제일 좋겠죠.
observed와 expected가 정확하게 똑같은 경우 그럼 빵이지 뭐. 그렇죠? 빵에서 멀어질 수가 아닌 거지. 근데 요 분포가 있는 거예요. 요 분포가 대부분의 우리가 뭐 비슷한 집단에서 비롯된 수다라면은 요 영역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지. 그게 95%라는 거예요. 0.05면 이제 이 뭐 아마 자유도일 건데 0.05 미만인 애들은 여기에 해당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통계라는 게 개념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귀무가설이 있고요. 귀무가설은 요 카이스케 같은 경우에는 예측한 것과 관찰한 것이 그러니까 예측한 모집단 예측을 하게 된 기반이 되는 그 모집단과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그 집단이 같은 거다, 같은 집단이다라는 게 기무가설이야, 기무가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예측한 것과 관찰한 것이 얼추 맞아야겠죠. 얼추 맞다는 거는 우리 계산상으로 요 영역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요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집단에서 95%는 여기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05가 나와 있는 게 요 앞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95%는 거의 다 여기 떨어진다. 같은 데서 왔다면. 근데 이제 같은 데서 왔는데 요 값을 가지는 거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로는 다른 집단에서 온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을 보인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서 우리가 관찰했구나 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 카이스퀘어 쉽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자, first example use observed genotype for MN blood group. 자, 읽어보겠습니다. Table 2.4 Expected number of each of the three MN blood group genotypes under the null hypothesis of 하디-바인베르그. 자, 보십시오. 지노타입이 있고요. 지노타입 MM이라는 지노타입이 있고 MN이라는 지노타입이 있고 NN이라는 지노타입이 있습니다. 그죠? 이 지노타입을 이미 관찰해 놓은 값이 있는 거죠. 그러면 MM은 165고 MN은 560이고 NN은 339개인 데이터가 이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요 P와 Q를 계산해. M의 프리퀀시가 P고 N의 프리퀀시가 Q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위에 있는 hat, 요걸 hat이라 그러는데 hat은 뭘 얘기하냐면은 estimated P라는 뜻입니다. hat이 있다는 건 estimated P, 추정된 P, 뭘 근거로 추정했니? 라는 것은 요것을 기준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요 값을 기준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추정을 했니? 라는 거 구글 코라보라토리에서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PQ를 쟀잖아요. 그럼 이 PQ를 통해서 P 플러스 Q 제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P 제곱 나오고 이 PQ 나오고 Q 제곱 나오죠. 그러면 그게 뭐야? 지노타입 프리퀀시죠. 그럼 지노타입 프리퀀시가 여기랑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스트죠. 하디-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 맞는지를 카이스퀘어 테스트한다. 그러면 앞에서 MN estimate 어떻게 구했는지 봅니다. P hat estimated P는 2N 나누기 2 곱하기 frequency of MM 그리고 frequency MN 이를 왜 곱해? M 두 개니까 그죠? 여기는 2 안 곱하죠. 왜냐면 N이 하나니까. 그리고 총 개수는 2N이죠. 왜냐면 원리를 두 개 갖고 있으니까 각 샘플마다. 그래서 P는 이렇게 구해서 요게 나오고 Q hat은 1 빼기 P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observed 값은 요 놈인데 요 놈이 나왔느냐
라는 겁니다. 1066 곱하기 요 햇피 제곱을 곱합니다. 그랬더니 186.61이 나왔어요. 전체 n에서 이 p 햇 q 햇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518이 나왔어요. 전체 곱하기 q 햇의 제곱을 곱했어요. 360.5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observed 마이너스 expected 칼스퀘어 계산이죠.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제곱 해서 얘네들을 나눴더니 뭘로 나눕니까? 앞에서 expected로 나오죠. expected로 나눴더니 요 값이 나왔어요. 7.46이 나왔어요. 7.46. 7.46 뭐예요? 여기죠. 여기 떨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 집단에서 관찰된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기각인 거죠. 기각. 자, 그러면 우리 카이스퀘어 결국 이거 7.46 나왔잖아요. 이 7.46을 이렇게 대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걸 이제 대보는 건데, 요런 그래프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요 그래프에 따라서 우리가 0.05, 95% 정도 되는 애들은 요 정도에 떨어져야 되는데요. 5%밖에 안 되는 애들 여기네요. 라는 기준점, 요 그래프는 어디서 오느냐? 미리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Degree of Freedom, 자유도에 대해서. 자유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Number of classes, 클래스가 3개죠. 총 3개입니다. 총 3개고 파라미터 estimated, 우리가 파라미터 요거 하나 p 하나 추정한 겁니다. 나머지는 1 빼기 p로 갖고 온 거죠. p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3 빼기 1 빼기 1을 해서 자유도는 1입니다. 그 자유도는 왜 이렇게 계산하나요? 저 잘 모릅니다. 이거는 수학하시는 분들, 통계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유도는 애우는 겁니다. 자, 애워주시고요. Number of classes, number of parameter estimated 빼기 1이 자유도더라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도 때문에 우리가 자유도 1일 경우에는 이렇게 요 국방색 내려가는 거 보실 수 있고, 자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정규 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그 다음 거고, 일단 요놈 계산을 우리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표는요, 요놈이겠네요. 일단 스샷을 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해서 요놈만 가가자. 저장 사진에 이론 수업 3주차죠. 우리 3주차 맞습니까? 4주차인가? 3일차라고 합시다. 3일차 3일차 PNG를 받았고, 여기 사진이 있네. 사진 이론 수업 3일차를 집어넣자. 바이빅 데이터의 콜라보라토리를 엽니다. 이렇게 Create and Share. 바이빅 데이터 이론 수업 3, 1 연결. 자, 그러면 우리가 셋업을 하겠습니다. 자, from Google Colab import
드라이브 마운트 뭐 여기서 내가 my G 드라이브를 했구나. my G 드라이브 마운트 합니다. 마운트가 새로 열어주는구나. 요거 하시고 복사 붙이기 하고 여러분들 이 파일 가져갔을 때 저랑 같은 방식으로 CD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내가 아까 했던 거 그냥 복사해서 가야겠다. 복사해서 뭐죠? 왜 안 되죠? my G 드라이브 가끔씩 이럴 때 멘붕이 옵니다. 왜 안 되니? my G 드라이브 이건 되죠. my drive analysis 이건 또 돼. 같이도 될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습니다. 되지. 똑같은 것도 안 되는 거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아 이거 때문인가? 아 이거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미안. 이렇게 하면 syntax error. 이게 아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샵이 있으면 일을 못 하는 걸로. 됐다. 샵이 있으면 일을 못 하네요. 자, 어쨌든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 수업 3일차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ID 이걸 복사해서 이거 아니다. 이거다. 지우고 요놈하고 요놈을 갖다 붙이는데 오픈 대신에 UC로 바꾸면 그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데 커도 상관없죠.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디 와인 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을 만족하는 집단인지를 테스트 해보자입니다. 그럼 일단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 만족하는 집단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하나씩 딱 들고 조사를 나가는 겁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많죠. 진단 키트가 중요하다며. 그럼 그런 진단 키트 하나 들고 딱딱딱 가는 거야.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N수 한번 계산해 볼까? 총 조사한 사람들은 165명 플러스 562명 플러스 349명이죠. 그럼 N
프린트 총 조사한 사람 수는 콤마 n 프린트 1066명을 조사한 겁니다. 총 66명. 깔끔하게 여기다 0이라고 써주자. 총 66명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디 바인베르그 이틸리브리움 하려면 뭐 해야 돼요? P 플러스 Q는 1이네 라는 것부터 해야 되죠. 그럼 P를 구해야 되잖아. P는 뭐야? P는 앞에다 쓰자. P는 얼릴 M의 빈도 프리퀀시 빈도입니다. 그러면은 얼릴의 총 개수는 몇 개예요? 얼릴의 총 개수는 사람마다 얼릴 2개씩 갖고 있으니까 n 곱하기 2예요. 곱하기 n이야. 이게 총 얼릴이에요. 총 얼릴. 그렇죠? 총 얼릴 안에 m이 몇 개 있는지 봐야 돼. 그러면은 165명 요 165명 mm인 사람들은 m 얼릴 2개씩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165 곱하기 2죠. 그렇죠? 거기다가 mn인 사람들은 562명인데 하나씩 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562예요. 562 가로 닫아주고 오케이 되는 겁니다. Q 얼릴 n의 빈도죠. 프리퀀시 Q는 339명 곱하기 2 플러스 562 맞니? 그렇죠? 2 곱하기 n 하면 이제 PQ를 다 구한 겁니다. 자 프린트 한번 하자. 얼릴 M의 빈도는 뭐니? P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뭐가 잘못됐지? P 값이 왜 저래? 여러분 예. 가로 해줘야 됩니다. 가로 해줘야 됩니다. 가로 해주세요. 컴퓨터가 이렇게 얘기 똑바로 안 해주면 일 제대로 안 합니다. 자, M의 빈도 나왔어요. M의 빈도 나왔고 프린트 얼릴 N의 빈도 이게 한 번 더 보면요 100개 아니야.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P 플러스 Q는 어차피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Q는 그냥 1 빼기 P로 퉁칩니다. 이렇게 가시죠. 그래야 우리가 estimated 파라미터가 하나다 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P만 구하면 Q는 따라오는 걸로 하시죠. 자, 그러면 프리퀀시는 뭐예요? 프리퀀시는 P의 제곱 맞니? 프리퀀시는 너무 길다. PQ 맞니? 프리퀀시는 Q 맞니? 몇 명 나와야 되니? estimated
mm은 총 인원수의 mm 브리크죠. estimate mn은 n 곱하기 mn 브리크죠. n은 n 곱하기 nn 브리크죠. 그렇죠? 자, 또 한번 프린트 해보자. 자, 예측된 유전형의 명수, 개수라 하면 좀 그렇죠. estimated mm 86명. mn 유전형의 명수. 야, 우리 충분히 구했죠? 충분히 구했으면 뭐 한다? 카이스퀘어 스퀘어드 맞나? 스퀘어드 테스트. 그죠? 그러면 우리 estimated mm 빼기 observed mm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썼지 참. 아이고. observed는 165 그죠? 제곱해준 거 맞나? 나누기 estimated mm. estimated 맞죠? 헷갈리나? expected, estimated, 그죠? 어디가 여기 있니? 자, 오케이. 이거 하나 했고, 카이 mm 나눠 잡시다. 카이 mn 빼기 중간에 몇 명이에요? 562명이죠. 명 나누기 estimated mn 카이 nn은 estimated nn 빼기 339명의 제곱에 나누기 estimated nn. 자, 마지막 카이 값은 뭐예요? 카이 mm 플러스 카이 nn 이죠. 카이 값은 아이고 다행이다. 7.39 t 나왔네요. 똑같이. 자, 수업 3일에서 7.46 원래 46 나왔어요. 조금 다른가 보네요. 값이. 여기서는 46이네요. 뭐가 조금 다른 값입니다. 뭐가 다를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르길래 0.1씩이나 다른지 찾아보시고요. 자, 우리 요거 복사해가지고 집어봅시다. 저장. 수업 3일차에 오케이. 여기다가 텍스트를 집어넣고 UC 바꿔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7.39, 7.4 정도 되는 애가 한 요쯤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쯤 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기무가설 expected와 observed가 같은 집단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그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정도 95%가 되는 게 대부분 같은 데서 왔다면 대부분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여기 있더라. 그래서 다른 데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뭐야? 죄송합니다. 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자유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테이블 2.6을 봅니다. 테이블 2.6 여기서 테이블 2.6을 보시면 포인터. 자, 하디-바인베르그 expected genotype frequencies for the ABO blood groups under the hypothesis of two loci with two alleles each and one locus with three alleles. Both hypotheses have the potential to explain the observation of four blood group phenotypes. The notation Fx is used to refer the frequency of allele X. 그래서 fx라 그러면 frequency x라는 얘기죠. The underscore indicate any alleles. For example, A underbar means both AA and capital AA and capital A small a genotypes. The observed broad type frequency were determined for Japanese people living in Korea. 웃기네요. 야, 씨. 벌스테인이라는 사람이 1925년에 리포트한 거랍니다. 한국에 사는 일본 사람들 이 시기에 조사를 했다네요. 아무튼 좀 웃기지만 아무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O, A, B, AB형이라는 혈액형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혈액형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몸에서 이 표현형을 기하하고 있는가 말이 어렵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로커스가 두 개일 거다. A 로커스와 B 로커스가 있는데 이 로커스의 조합에 의해서 이 혈액형이 결정될 거다. 혹은 로커스는 하나인데 로커스 하나 안에 얼릴이 세 개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게 맞는 거 알고 있죠? Hypothesis 2가 맞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기준으로서 하디-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 한번 써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 반박을 하려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디-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라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만족하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만족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그덕 맞기 때문에 얘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뭐 옳은 것인가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population is under 하디-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 그래서 이 집단 이미 하디-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에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둘 다 틀리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야 된다 하나는. 그래서 P 플러스 Q는 1이고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1이다. 뭔 소리예요? 얼릴 두 개인 경우, 얼릴 세 개인 경우죠. 얼릴 두 개인 경우, 얼릴 세 개인 경우 P 플러스 Q 제곱은 1을 만족하는 건지 P 플러스 Q 플러스 R 제곱은 1을 만족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자, 하이포테시스 1 하이포테시스 1의 경우에
그러니까 A의 early frequency, B의 early frequency 다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early frequency를 이미 알기만 하면 이것만 계산하면 우리가 요 비대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arly를 어떻게 계산할 건데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hypothesis 1에서 보면 early frequency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계산을 해놨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바로 코라보라토리로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포테시스는 뭡니까? B 플러스 Q는 1이다. 네, 로커스가 두 개죠. 로커스는 그래서 P 플러스 Q는 1이다 하는 로커스가 이제 두 개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얼리 프리퀀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언더바 돼 있는 거는 그거라 그랬죠. 뭐가 들어와서 소문자 A가 들어와야 되고 대문자 A가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사실 얘네들 가지고 계산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퀀시 A, 프리퀀시의 소문자 A를 먼저 구하는 걸로 하죠. 프리퀀시 소문자 A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A 일단은 A 지노타입 A 개수는 148 플러스 153 변수로 합시다. 지노타입 A 카운트죠. 카운트 지노타입 AA는 148 플러스 103이다. 그쵸? 프리퀀시 지노타입 AA는 500이라 그랬죠. 카운트는 5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프리퀀시 지노타입 AA를 실행을 해보면 0.5인 것으로 나오죠. 0.5. 그러면 이 지노타입 프리퀀시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P 플러스 Q 중에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Q의 제곱이 프리퀀시라고 보면 됩니다. Q의 제곱을 한 게 프리퀀시 지노타입 AA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 좀 다르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히 아는 경우의 수를 통해서 Q를 추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Q는 루트 오브 요거죠. 프리퀀시 지노타입 A. 자, 그럼 루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루트는 import numpy np라고 하는 걸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추천해줘. 루트 그래서 0.5 프리퀀시 지노타입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저게 이제 우리가 Q 프리퀀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Q는 이렇게. 그럼 뭐야? P는 Q 1 마이너스 Q죠.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우리가
A와 B를 나눠서 왔잖아요. A 로커스, B 로커스 따로 있죠. 그러니까 프리퀀시 A라고 하고 프리퀀시 A, 프리퀀시 A 이렇게 써야겠죠. 뿅뿅.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리퀀시 B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저것도 소문자 BB만 정확하죠. 소문자 BB만 정확해. 소문자 BB에 해당하는 게 148 더하기 212죠. 212 BB 구했다. 또 마찬가지로 다 붙여버리자. 뭐, 아이, 아이, 그렇죠? 소문자 B는 프리퀀시 오브 지노타입 BB의 스퀘어 루트 B 대문자 B. 뭐지? 자, 그러면 프린트 프리퀀시 대문자 A, 프리퀀시 대문자 A, 프리퀀시 대문자 B, 프리퀀시 소문자 B. 우리가 다 구한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expected genotype frequency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O형은 뭐예요? FA 곱하기 O 프리퀀시 O를 구합니다. 근데 뭐야? 하이포테시스 1번 FA 뭐였나? FA 제곱 어떻게? 곱하기 explicitly parenthesis FB 뿅뿅 제곱 맞죠? 요 놈이 이제 O형의 프리퀀시 그 다음에 A형의 프리퀀시 구합니다. A형의 프리퀀시는 1 마이너스 A의 제곱 하루 종일 녹화를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소문자 B 또 제곱 아니야? 그렇죠, 제곱이죠. 제곱. B는 FA 뿅뿅 제곱에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FB에 오이씨 이것도 밖에서 제곱 아니야? 이게 밖에서 제곱이 아니죠. 왜냐면은 요거는 AA가 아닌 모든 거니까 그렇죠. AA가 아닌 모든 거니까 이게 맞네요. 그래서 마찬가지고 머리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또 가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뭐니? AB 프리퀀시 AB A 1 마이너스 맞죠? A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FB의 제곱. 잘했니? 대충. 자, 그러면 여기서
총 몇 명이니? 총 502명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number of O는 estimated O는 502 앞에다가 우리 깔끔하게 선언을 합시다. N은 502 이렇게 N 곱하기 FO 그렇죠? A는 N 곱하기 FA B N 곱하기 FB STAB는 N 곱하기 FAB 도통 자 그러면 EST 이제 O형 A estimate B estimate AB가 다 구해졌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observed를 또 저장을 미리 해놓읍시다. observed O형은 148 observed A형은 212 observed B형은 103 observed AB형은 뭐니? 39 vs O A 제곱을 하고 뭐로 나누니? estimate O로 나누죠. 그리고 플러스 헷갈리네요. 좀 나눕시다. 여기 OBS A 제곱 나누기 est A 맞니? 플러스 다 쓰기 정리야. 복사합시다. B죠 B B AB AB 이렇게 엔터를 쳐줬을 때는 다음에 계속됩니다라는 표시가 이겁니다. 오케이 세션 라인 넘버 어쩌고저쩌고 구글이라서 이상한 에러를 계속 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카이죠. 카이 스퀘어 밸류가 저렇게 크게 나왔어요. 뭐다? 여러분 리젝이죠. 아니다. 틀렸다. 라는 말입니다. 자, 클래스가 총 4개였고요. 맞습니까? 클래스가 총 4개였고 우리가 estimate 한 밸류가 뭐예요? 요거 2개죠. 요거 2개. 이 루트로 우리가 계산했던 게 2개였거든요. 그래서 2를 빼고 4개 빼기 2 빼기 1 하면 여전히 디그리 오브 프리덤 1이죠. 1이니까 40이면 아까 그래프에서 저 넘어 여기 7인데 사실 어디 저 끝이네. 그죠? 그러면 뭐야? 기각이다. 안 맞다 라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뭐 하이포테시스 2가 맞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겠죠. 하이포테시스 2가 맞겠네. 하이포테시스 2가 맞겠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것들 토대로 힌트를 이제 얻으셨기 때문에 하이포테시스 2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카이 스퀘어 값이
여기 우리가 기각하지 않는 여기 accept 기각 말고 한국말로 accept를 뭐라 그럽니까? 수락? 아닌데 기각 반대말 뭡니까? 동기 기무것을 기각하는 것이다. 채택이란 말을 쓰네요. 채택. 오케이. 어쨌든 accept 채택이라고 합니다. 채택. 어디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채택을 하게 되는 건지 정말 우리가 요 하이포테시스 2를 통해서 정말 채택을 하게 되는 건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게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숙제를 풀이함과 동시에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